집합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강의실 내에 그 예쁜 여학생의 모임 이러면 예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예쁜데 누가 봤을 때는 또 안 예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그 애매모호한 기준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런 것도 누가 볼 때는 큰데 또 누가 볼 때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요 강의실 내에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민지 170 넘어요? 세빈 170 넘습니까? 그럼 없어요. 나도 안 넘어요. 나도 안 넘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이 없으니까 키가 167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나 들어가고 민지 들어가고 세빈이 들어가고 현지 167 넘어요? 그렇군요. 채연이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3명이 들어가거든요. 이 3명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거를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5 이하의 자연수 또는 6 미만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이랬을 때 이 하나하나를 A의 원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소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1이 A의 원소다. A의 원소다. 이렇게 1이 A의 원소다. 2가 A의 원소다. 6이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다는 이렇게 나타내고 아니다는 이렇게 나타내요. 민지책 없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기호 있잖아요. 요거. 요 기호는 원소를 뜻하는 연단어 엘리먼트 있죠? 여기 밑에 있어요. 엘리먼트의 첫 글자 E를 따서 나타낸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표현했던 그 방법이에요. 요렇게 표현하는.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원소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자, 집합 단원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합 단원. 선생님이 대학교 때 대학교에 가면은 뭐 선형대수, 위상수학 뭐 여러 가지 수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집합론이었어요. 집합론은 4년 동안 120페이지밖에 못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4년 내내 배우는데 한 학기에 한 30페이지 배우나? 이 정도밖에 못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집합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쟤 때문에 그래요. 누구세요? 영호야. 너 앉아. 얘 때문에 그래요. 조건제시법. 얘 때문에. 조건제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가로 안에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로를 치고요. 이게 집합 표시예요. 집합 표시.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X라는 애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X는 5 이하의 자연수들을 모았어. 이런 얘기니까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면 아까 그 집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뭐 원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X, Y를 모았어. 원소로 모았어. 근데 Y는
2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xy는 실수야.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집합 A를 뭐라고 하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이 집합 A가 2x 플러스 1은 y라는 직선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점을 말하는 거죠. 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뭐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건 제시법이 제일 광범위하죠. 광범위. 이거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으니까. 3번, 세 번째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에 벤은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얘 영국의 뭐 수학자인가? 그냥 벤이고,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4, 5 들어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여러분이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이 계산이죠. 덧셈 뺄셈 이런 거. 그때 많이 쓰여요. 벤 다이어그램은. 자, 그래서 뒤에 한 페이지 뒤에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해서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 줄 거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에 X를 모았는데 X가 자연수야, 자연수. X 바 X는 자연수. 이러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건 무한집합. 무한집합. A라는 집합에 X를 모았는데 X가 10억 이하인 자연수래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있어? 10억 개. 그렇지만 끝이 나죠? 10억 개에서 끝이 나잖아? 이런 거는 유한집합. 이런 거는 이제 유한집합입니다. 끝이 없는 거는 무한집합. 끝이 있는 거는 유한집합. 이렇게. 그때 공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아까 170 넘는 사람 없었잖아. 그죠? 이게 공집합. 그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0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거.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죠? 뭐 예쁜 종천중학교 학생 미안해요. 안 할게요. 없다고 하려고 그랬어 내가. 채연이가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알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옥상에는 지렁이 3마리. 해골바가지고. 아침 먹고 땡. 이게 이제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원소 하나도 없어요. 원소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는 봐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래서 A의 원소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일 쓰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기호를 사용하잖아. 기호를 쓸 때 n 하고 가로를 치고요. 이 안에 내가 개수를 알고 싶은 집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A라고 집어넣으면 A라는 집합이 이랬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공집합을 집어넣으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빵개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풀어보고 갈게요. 어딨니? 나와라. 여기 있네요. 필수예제 6번. 자, 필수 예제 6번에 1번.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함정이 있으니까 봅시다. 지금 1번에는 A라는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죠. 그죠? 공집합이 아니고 A라는 원소 1개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원소에서 1개라고 쓰셔야 되고요. 2번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에
요게 이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안에 집합을 집어넣는데 집합 안에 보시면 공집합이 원소로서 들어있어요. 원소로서. 그럼 이것도 하나의 원소로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의 원소로 인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돼야 돼요.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야?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고 있는 학교? 학교는 학교라는 큰 집합 안에 반이라는 집합이 또 들어있죠. 그 반이라는 집합들이 모여서 학교라는 큰 집합이 된 거고, 그죠?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건 두 개가 돼야 돼요. 3번은요. 3번이 맞네요. 3번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에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를 빼란 얘기니까 1이 맞죠. 1. 그 다음에 요거는요.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가 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이 개수 1개보다 작다. 틀렸죠? 같아야지 맞는 거죠. 같아야 맞는 거죠. 자, 5번 때문에 이 문제는 하는 거예요. 5번 때문에. 채연이 요거 몇 개예요? 1개, 그죠? 영호야 이거 몇 개예요? 0개입니다. 자,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얘 때문에. 얘는요. 가로 안에 집합이 들어있는데 집합 안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 있습니다. 1개가 있어요. 1개라는 거 써주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지금. 얘는 공집합 자체가 들어갔으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얘는 잘 들어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개예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 얘는 2개. 그래서 더해주면 4개가 돼야 맞습니다. 4개. 네. 자, 천천히 잘 저기 판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수의 이제 1번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집합은 뭐만 있으면 된다? 정확한 기준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작다는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집합으로 만들고 싶으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반에서 키가 150 이하인 학생의 모임, 또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의 모임, 이런 식으로. 가장 작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한 명 딱. 그죠? 네.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요거는 집합이 아니죠. 누가 봐도 예쁜 채연이 말고는 그래요. 이제 그만 아부들게요. 그래서 예쁜 여학생의 모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예, 집합이에요. B형이냐 아니냐, B형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키가 170에 가깝다? 가깝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되겠죠? 집합이 아니고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정확하죠? 집합입니다. 3번, 5번 집합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필수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번은 이제 조건제시법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4번에 A라는 집합이 0, 1, 2,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1번에 보면은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원소 다 쓰라는 얘기,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B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요. B라는 집합은 X와 Y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에요. 반은 이제 이 뒤에서부터가 조건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이 뒤에서부터 조건.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야. X와 Y는 A의 원소인데 그거 가져다가 더해서 여기다 넣어줘,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원소가 같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뒤에 가로를 닫기 전에 X와 Y는 같지 않다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X와 Y가 같지 않다는 얘기가 없으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써있다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가 뭐뭐 있어요? 0하고 1하고 2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해설에 여기 써있을 거예요. 0하고 1하고 2가 있어요. 더하면 0, 1, 2,
1, 2, 3, 2, 3, 4 이렇게 9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집합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크기 순으로 쓰고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A의 원소 두 개를 꺼내서 곱해. 그런 뜻이에요. 곱하는데 그 뭐 X하고 Y하고 같아도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0, 1, 2,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0하고 곱하면 무조건 0이고요. 1하고 1을 곱하면 1이 되고 1하고 2를 곱하면 2가 되고 2를 2와 곱하면 4가 되고 이렇게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설도 있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 16페이지 가서 6번을 한번 해볼 건데 갑자기 실력 업 가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집합이 약간 그렇습니다. 집합이 막 쉽다가 갑자기 팍 어려워요. 네, 6번 한번 해보세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네 안녕하세요.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자연수만을 분수나 유리수는 같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집합 A가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소가 여러 개다 이게 아니고 집합 A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다. 그럼 몇 가지 종류나 있겠느냐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 보면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는데 A가 A의 원소래요. 아, 그러면 A가 자연수라는 이야기겠네. 그죠? 당연히 자연수야겠죠? A는 자연수만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A가 A의 원소이면, 이면이에요, 이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정이야. A가 A의 원소라고 가정을 하면 A분의 81도 A의 원소야. 이런 뜻. A가 A에 들어가면 A분의 81도 A에 들어가.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A분의 81도 자연수여야 되겠죠. A는 자연수, 이 large A는 자연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A분의 81이 자연수여야 돼. 아, 그러면 A가 81의 약수가 돼야 되겠네요. 약분해가지고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81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A가 1인 경우 1이 A의 원소이면 81도 A의 원소라는 거죠. 즉 1과 81은 운명 공동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1이 A에 반드시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1이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1이 들어가면 81도 들어간다는 얘기. 만약에 A에다가 8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1이 A의 원소면 1도 A의 원소야. 이렇게 돼요. A에다 8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1하고 81은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면 돼.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그럼 이제 이거 바뀌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겠죠? 바뀌는 건 안 해도 돼. A가 3이라고 생각하면 3이 A의 원소이면 3분의 81인 27도 A의 원소여야 된다는 거야. 즉 3과 27도 공동체입니다.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세 번째, 특이한 녀석 하나 보이죠? A가 9면 9가 A의 원소이면 9이면 9도 A의 원소다. 이렇게 돼요. 9는 독고다이예요. 혼자 다닐 수 있어. 9는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A에 얘네들 중 누군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네들은 같이 들어갈 거거나 안 들어가고 얘네들도 같이, 얘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자, 채연이가 생각하는 집합 A 하나만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래요? 1하고 81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민지가 아무거나 하나만 불러주세요. 네? 9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세빈아 조금 긴 거 하나만 불러주세요. 네. 3하고
9하고 27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요. 얘가 포함이 되고 얘가 포함이 안 되고 얘가 포함이 안 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런 집합이 돼요. 얘가 포함되는 사건과 얘가 포함되지 않고 얘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런 집합이 됩니다. 얘는요. 얘가 포함되지 않고 얘가 포함되지 않고 얘가 포함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런 집합이 돼요. 즉 우리가 찾는 A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과 8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3과 27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9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A가 몇 가지 나올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와. 이거 오케이? 그런데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8가지 안에는 얘도 포함 안 되고 얘도 포함 안 되고 얘도 포함 안 되는 공집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서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집합 A는 7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요.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 했었죠? 네, 종천중학교라는 큰 집합 안에 뭐 3학년 1반, 2학년 7반, 1학년 3반 이런 집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확하게 부분집합이란 무엇이냐면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있어요. 두 개의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할 때, 즉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이기도 할 때, 그때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좀 그리기가 힘들어요. 쌤이 자꾸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포함된다가 영어로 contain이래요. 잘 모르는데 그 앞자 C자를 따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B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집합이 3, 4 이렇게 2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3과 4라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원소로서 존재하죠. 원소로서 존재하죠. 예,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함이 안 될 때는 짝대기 거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자, 3개의 집합 A, B, C에 대해서 첫 번째 공집합은 집합 A가 어떤 집합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인정합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가 이 안에 다 들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갈 게 없어요. 들어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고 볼 거예요. 네, A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겁니다. 부분집합의 정확한 정의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 원소들은 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 드라마 봤잖아요. 이 안에 또 아니 자꾸 오늘 왜 드립치지? 자, 2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쉽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조는 우리 반의 부분집합이고 우리 반은 우리 학교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 조는 우리 학교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요. 원소의 개수만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2반이 30명인데 내가 3반인데 우리 반도 30명이에요. 그렇다고 같은 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쵸? 아예 다 원소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고 그 B의 모든 원소가 A에도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립을 하겠죠. 이렇게 그때 A와 B는 서로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그냥 얘랑 얘랑 같으면 같으면 이게 둘이 같으면 얘가 여기 다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야 같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얘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가 모순이 생기죠. 그럼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으려면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좀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3번 진 부분집합. 자, 이거 얘기하면서 4번도 얘기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한테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1, 2, 3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이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요. 이 X를 다 찾을 거예요. X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애가 있어요. 공집합. 공집합은 무조건 포함된다 그랬죠? 네, 이게 있고요. 두 번째,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애들. 한 개인 애들은 1만 있는 애, 2만 들어있는 애, 3만 들어있는 애. 세 가지가 있겠어요. 세 번째, X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애. 두 개인 애는 잘 들어봐. 집합은요, 일반적으로 원소를 작은 수부터 쓰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선택하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어요. 두 개만 선택하시면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냐? A라는 집합의 원소인 1, 2, 3, 3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면 원소가 두 개인 집합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쯤이면 눈치챘죠? 대표 뽑기랑 똑같습니다. 3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세 가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1과 2가 들어가는 경우, 1과 3이 들어가는 경우, 2와 3이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X의 원소가 3개인 경우는 자기 자신이 있죠. 이렇게 지금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 자신을 뺀 나머지 7개를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냥 나 자신만 빼면 됩니다. 나라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나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집합들을 A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분 집합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거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걸 매번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안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집합 B가 원소가 10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언제 어느 세월일 거예요? 원소가 빵개인에, 한개인에, 2개, 3개, 4개, 5개, 7개, 8개, 9개, 10개인에까지 구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잠깐 했죠? 아까 잠깐 했습니다. 자, 공집합은요. 1과 2와 3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공집합이 돼요. X라는 집합에 1도 안 들어갈래, 2도 안 들어갈래, 3도 안 들어갈래 하면 공집합이 됩니다. 근데 요 집합은요. 1은 난 들어갈래, 2가 난 안 들어갈래, 3이 난 들어갈래 하면 요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8개의 부분 집합들은 각각의 원소인 1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2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고 3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각각의 원소들이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2의 n제곱개 하시면 됩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총 2의 n제곱개에서 나 자신만 빼시면 돼요. 나 자신. 원소가 10개면 부분집합이 몇 개 있어요? 2의 10제곱개 1024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현재 이해했어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 1이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집합이 되는 거예요. 2, 3, 1 안 들어간 거.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안 들어가는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각자가 두 가지씩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보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8가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8가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딨죠? 문제를 보면서 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필수예제 10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원소들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요. 원소로 같고 3과 6은 원소로 같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자, 생각해 봅시다. X라는 집합을 찾을 건데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는 5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원소 부분집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많으니까 이게 뭐 X1, X2, X3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5는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5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5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5는 선택사항이 없어. 너 좀 빠져 있어. 넌 좀 빠져 있다가 내가 X를 이렇게 다 만들잖아? 그럼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넌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3하고 U는 원소로 같지 않는데요. 생각해봐요.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반장을 한 명 뽑을 거예요. 근데 3하고 6은 안 뽑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항상 뭐라 했어요? 너 왜 와 있니? 너 집에 가라. 그랬죠? 3하고 6은 아예 안 뽑을 거란 말이야. 그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과 6은 아예 포함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경우밖에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도 한 가지, 5도 포함되는 한 가지, 6도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밖에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곱할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5.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냐? 4하고 7밖에 없는 거야. 4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7도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4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7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된다. 그래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없었던 셈 치시면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없었던 셈 치시면 됩니다. 원소가 2개밖에 안 남으니까 2의 제곱계 4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건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느냐? 당연히 적어도 하나가 나와야 돼요. 경우의 수가 나오면 적어도 하나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지금 이 안에는 홀수가 3개나 있어요. 3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려면
3만 원소로 갖고 5와 7은 같지 않는 경우, 5만 원소로 갖고 3과 7은 같지 않는 경우, 또는 3과 5를 원소로 갖고 7은 같지 않는 경우, 5와 7은 원소로 갖고 3,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었어요? 반대로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구해서 그걸 전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집합들에는 홀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일단 전체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체는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2의 5제곱개 3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애들을 찾고 싶어요.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원소로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럼 원소가 딱 2개 남죠? 짝수 2개 남으니까 2의 제곱개 4개.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은 4개. 이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공집합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공집합 들어있어요. 2와 4와 6이 모두 들어가지 않으면 공집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32개에서 4개를 빼면 28개인데 이 안에는 공집합이 없습니다. 공집합을 우리가 제외했거든요. 그쵸? 그럼 이 안에 공집합이 없으니까 홀수를 원소로 적어도 하나는 갖는 애들만 찾은 거죠. 공집합 없으니까요. 여기에 홀수를 적어도 하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경우의 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곱하기 2 할 건데 2씩 곱할 건데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안 곱해도 되고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를 갖는 원소의 개수만 거듭 제곱해 주시면 돼요. 적어도 하나 나오면 반대로 구하시면 되고요. 아, 힘들다. 이건 뭐예요? 이거 했고. 요거 한번 볼까요? 필수 이제 7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1번은 공집합이 A의 원소이다라는 얘기죠. 원소. 맞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틀리죠. 일반적으로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가 맞지 원소이다는 보통 틀려요. 근데 지금은 왜 맞냐?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아니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부분집합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이 안에 원소로서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 됩니다. 원소로서 들어있으면. 지금 1번에 그 얘기가 맞다고 했었죠? 2번도 맞는 거예요. 3번은요.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원소다라고 돼 있어요. 원소다. 원소이려면 A라는 집합 안에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 원소가 되는 거야. 안 들어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이 모양 그대로 집합 A 안에 들어있어야 원소가 돼요. 이렇게. 이건 맞습니다. 5번은 뭐야?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어요.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원소 1과 2가 이쪽 집합 A의 원소로서 들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있죠? 1과 2? 예,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요즘 어렵대요. 여기가. 원소로서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1번은 영어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안 돼요. 영어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1번은 0.01초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집합은 무조건 맞습니다. 공집합은. 자, 요거는 무슨 기호예요? 원소다라는 기호죠. 원소일 때는 요 모양 그대로 B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B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B가 1, 2, 3, 4, 5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1하고 2를 포함하게끔 있는 거야. 그러니까 B는 1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3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죠? 네, 맞아요. 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그랬어. 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려면 이 집합의 원소 2가 A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가 A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맞죠? 맞고요. 1, 3, 5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1, 3, 5. 부분 집합이네? 틀렸네요. 네, 5번이 틀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금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앞반보다 진도가 늦어요. 선생님 웬만하면 앞반하고 뒷반하고 진도를 맞추려고 해요.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필수 예제 8번. 아니야. 집합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걔네들 연산 다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A는 1하고 A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고요. B는 3하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A가 B의 부분집합 포함된대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B에도 그쵸? 예. 여기에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1이 있는데요. 1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문제에 보시면은 실수 A라 그랬어요. 허수는 안 됩니다. 허수는 안 돼요. 여기서는요. 1이 넘어가면 A가 0이거든요. 그죠? 0?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A는 1하고 2가 원수고요. B는요. 3하고 2하고 1이 원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맞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또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네, 요거 해볼게요. 필수 예제 11번.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두 집합 A와 B가 있어요. A는 2와 4가 들어있고요. B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6개의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이 A는 부분집합으로 같고요. B의 부분집합이래요. X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B에 있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를 포함하기 때문에 X는 2를 원소로 갖고 4도 원소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즉 X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를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2와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없네요. 그죠? 나머지 4개의 원소들만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2의 4제곱계 16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X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갈게요. 집합의 연산. 우리 빨리 개념 정리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집합의 연산은. 우리 중학교 때 쌤이 맨날 불러주시던 노래. 자, 연산. 연산이면 뭐예요? 연산이면 이제 계산이죠. 계산. 그죠? 여러분 실수하고 실수를 연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실수가 나오죠.
예, 실수하고 실수 연산하면 실수가 나와요. 실수하고 실수를 연산했는데 집합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합과 집합을 연산하면 어떠한 새로운 집합이 형성이 됩니다. 집합과 집합을 연산하면 새로운 집합이 형성이 돼요. 자,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합집합. 합집합은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니온. 자, A와 B의 합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나타내는데 합집합이란 무엇이냐면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을 때 A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모든 부분에 속하는 원소들을 다 합해주는 거예요. 합해주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조건제시법으로는 X바 X를 모은 거야.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거나 X나 B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아무데나 한 군데만 들어가면 합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 있고요. B가 3, 4가 있대요. 이랬을 때 A 합집합 B는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원소 그냥 다 한 번씩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화 대사 같은 데 나와요. 너하고 나하고 교집합이 너무 없어. 이런 얘기 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교집합이 너무 없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소리야. 그럼 우린 정말 안 어울려. 이런 소리.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은 영어로 뭐 인터섹션인가 뭐 그런데 이제 안 쓸게요. 왜냐면 요 다음부터 뭘로 못해. 교집합은요. A하고 B의 공통적인 원소들만 모아준 거를 이제 우리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원소들만 모아준 거.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거 아까 인터섹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N자를 따서 이렇게 씁니다. 유니온의 U자를 따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A 교집합 B는 X바, X를 모은 거야. X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생겼다면 공통된 원소 3만 모아놓은 게 이제 교집합이에요. 3만 모아놓은 게. 자, 일단 뒤에 합집합, 차집합하고 여집합까지 다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책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집합인데 이 여라는 말은 몇 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고 쌤이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사건. 여사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나머지 사건을 말해요. 수학에서의 여라는 말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나머지. 그래서 여집합은 집합 A의 나머지 원소들을 말하거든요. 즉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말하는데 이때 집합 A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얘기 하늘에 원을 크게 그려봐. 아주 크게 그려봐. 이렇게 그렸어요. 여자친구가 예. 이렇게 그려야지.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랬대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라고 하면 우주 전체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쵸? 우주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제한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위에 두 개를 보시면 집합 A와 B가 연산이 되고요. A와 B가 연산이 되는데 여집합은 얘 지금 혼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경계를 만듭니다. 전체 집합. 예를 들면 종천중학교라는 전체 집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2학년 3반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 네, 기호로는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라는 원소들을 모아놨는데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가 a의 원소는 아닌 요런 애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1, 2, 3, 4, 5 얘네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전체 집합은. 그래서 a를 1, 2, 3을 제외한 거니까 얘는 4하고 5만 원소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차집합. 차집합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A 차집합 B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A 차집합 B 이렇게 쓰는데 차집합은 A에서 B를 뺀다. A에서 B를 뺀다. 다 빼는 게 아니고 A 중에서 B와 공통된 애만 빼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가 A의 원소인데 동시에 X가 B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B의 원소가 아닌 애들. 그래서 얘는 여기서 1, 2를 뜻합니다. A의 원소 중에서 B하고 공통된 애는 뺀 나머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연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연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연산들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유리수 계산했을 때, 무리수 계산했을 때, 복소수 계산했을 때 이럴 때 어색했잖아요. 근데 어색해서 어렵다고 느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 자,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오셔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 요걸 빼먹을 뻔했네. 자, 지금 보시면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네 가지를 쌤이 지금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다 나타냈거든요. 조건제시법으로 다 나타냈는데 보시면 얘만 또는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시입니다. 동시. 나머지는 전부 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원소들이. 근데 얘만 둘 중에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5월이에요. 5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고 서로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소가 뭐죠? 서로소. 원래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최대 공역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다른 말로 흡수법칙이라고 돼요. 흡수법칙.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들어있는 원소 다 모으는 거라 그랬죠? 근데 공집합은 모아줄 원소가 없어요. 그냥 A가 되는 거야. 그냥 A가 됩니다.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은 공통된 원소를 찾는 거라 그랬죠? 공집합은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어제 여자애들이 이거 이렇게 얘는 웃는데 얘는 왜 울어요? 그러더라고. 자, 2번. 2번은 A와 A의 합집합입니다.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을 거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A가 돼요. A와 A의 교집합은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공통된 원소 전부 다 공통됐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A가 돼요. 이렇게. 자, 3번은 흡수법칙인데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을 할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A가 이만큼 있고요. B가 이만큼 있을 때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써주고요. A 교집합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써주면 공통된 부분은 한 번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써지겠죠.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A가.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됩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공통된 원소를 모으는 거예요. 공통된 원소를 모았다는 건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은 A, B에 모두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 모아봐야 어차피 얘네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만 딱 나온단 말이야. 이런 법칙을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흡수 법칙. 하나가 하나한테 이렇게 쓱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법칙을 흡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을 찾으래요. 네? 잠시만요. A 합집합 B는 뭐야? A하고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A하고 공통된 원소를 찾으래요. 여기 있는 원소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모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공통된 원소를 찾으려면 A밖에 없겠죠. 공통된 원소.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해. 아까 쌤이 초반에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연산할 때 많이 써. 그랬죠. 얘를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할게요. A 합집합 B 이렇게. 교집합이니까 A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교집합은 공통된 거 찾는 거니까 까만색이랑 빨간색 다 색칠된 데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A가 되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4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자, 첫 번째는 A와 A가 아닌 여집합을 다 모으래요. 전체집합이죠. 채연이하고 채연이 아닌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와야지. 아, 너 말고 채연이.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A가 여학생 집합이면 A 여집합은 남학생 집합이에요. 그럼 여학생 집합과 남학생 집합의 교집합 공통된 남자면서 여자인 자웅동체 없죠. 그죠? 없습니다. 2번 전체 집합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 공집합을 제외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약간 영어 느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애들한테 영어 느낌이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던데 영어에서 우리는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러잖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러는데 영어에서 nobody move 그러잖아요. nobody move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다 제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전체가 되는 거지. 나의 감정이 전달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3번. 3번이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이중부정 영어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노바리 무브가 약간 이중부정일걸요? 이중부정.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다시 제외할 거야. 그럼 A 자신이 되죠. A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자, 4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A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를 제외해놨다는 얘기니까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남는 애들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죠? 네,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5번. 자, 여기는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5번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여기는요, 사실. 5번 때문에. 자, 5번.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는 건데 A에서 B를 다 못 빼요. 이 중에 아름 중학생 나가. 아씨,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지? 아름 중학생 나가. 그러면 아름 중학생만 나가야죠. 아름 중학생 아닌 사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뺄 때는요. A의 원소 중에서 B하고 연관이 있는 애만 빼는 거야. 아예 연관이 없는 애는 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 A 교집합 B만 빼면 돼요.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이 교집합만 쏙 빼시면 여기가 남습니다. 여기가. 또한 A 합집합 B에서 전체에서
B를 싹 빼도 여기가 남아요. A 차집합 B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자,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내가 그릴 거예요. 지금 그릴 겁니다. A 차집합 B는 나 고등학교 때 1학년 담임선생님 수학쌤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A 차집합 B가 보이면 무조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보이면 거의 이렇게 바꾸고 풉니다. 보이면. 자, 그릴 거예요. 일단 A 차집합 B는 여기고요. 여기고 우리 이거 여집합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집합으로 좀 막아줄게요. 아, 쌤 그럼 전체 집합을 막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전체 집합을 무한집합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자, A 교집합 B 여집합 해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칠해볼게요. 자, A는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A는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자, 이제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할 건데 파란색. 지금 우리는 교집합을 찾고 싶은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에 모두 색칠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B가 요만큼이에요. B가 요만큼이니까 바깥쪽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겠죠? 바깥쪽. 바깥쪽에 색칠을 하면 요 안쪽 부분. 요 안쪽 부분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만났고요. 요 부분은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또 여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색칠 안 된 부분을 싹 지워주면 요 부분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색칠이 됐죠? 예, 똑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차집합 B가 눈에 보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요거를 가지고요. 어딨죠? 없나? 이게 더 뒤에 있나 보네. 더 뒤에 있구나. 다행이네요. 더 뒤에 있습니다. 요 필수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8번. A는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고요. B는 D, E 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여기 2개 다 있네요. 2개 다 있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네요. 자, A와 X를 교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 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공통된 애만 이렇게 싹 가지고 왔는데 X가 다 왔네. A에 들어있는 원소와 X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만 싹 꺼냈더니 X가 다 왔어. 이게 뭔 얘기야? X가 A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X 전부가 공통됐다. 이런 얘기잖아. A에 X가 전부 다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고요. A 차집합 B와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았는데 X더라. 이건 무슨 얘기야? 이 A 차집합 B 안에는 X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는 없어. 만약에 A 차집합 B 안에 X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가 들어있었다면 다 모았을 때 X라고 쓸 수 없는 거지. 그죠? 근데 다 모았는데 X로 쓸 수 있었다는 건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도 들어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보고 요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A 교집합 B는 D2예요. 그래서 X는 A, B, C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A, B, C, D, E라는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즉 x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 c 세 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야. a, b, c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없어요. d하고 e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공집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여러분 공집합 있나? 이거 꼭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안에 공집합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네 개 중에. 요 네 개 중에는 공집합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A, B, C를 반드시 포함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A, B, C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D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E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무리 원소가 적어도 3개는 있는 애들만 있어요. 이 안에는. 요 네 가지에는.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29번 한 문제만 하고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29번. 자, 아까 그 뭐 80일 뭐시기 이거 했을 때도 느꼈겠지만 집합이요. 문제가 그 편차가 큽니다. 쉬운 건 되게 쉽고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요.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10일 이하의 소수래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귀찮으니까 10일 이하의 소수 2, 3, 5, 7, 11 이렇게 5개 써놓을게요. 그때 U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요. X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나타내기로 했대요. S는 sum입니다. sum. 요 sum. 요게 뭐 더한다 뭐 그런 뜻이래요. 합 이런 뜻이래요. sum. 그러니까 S의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SU는요. 28. 28이 나온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 원소를 더해서. 자,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할 거고요. A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자, 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의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다 뺐더니 하나도 안 남았어. 이게 뭔 얘기야? A가 B에 포함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자, 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가에서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뭐냐면 B의 원소의 총합에서 A의 원소의 총합을 뺐더니 10이 남았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알 거야. 원소의 합을 빼나 원소끼리 서로 빼나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2, 3, 5, 7, 11밖에 없으니까 B라는 집합 안에 2, 3, 5, 7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2, 3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지우고 더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여기서 이 원소의 합 2 더하기 3을 뺄 거면 이렇게 지워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B 차집합 A의 원소의 총합이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의 원소의 총합이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B의 원소의 총합과 B의 여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비교했을 때 여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더 많대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여집합하고 B는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의 원소의 총합과 B의 여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무조건 28이 나와야 돼요. 28이 나와야 돼. 겹치는 원소가 없잖아요. 둘이는.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의 원소 2, 3, 5, 7, 11이 어딘가 한 번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딘가 한 번씩. 그죠? 예. 근데 얘가 더 크다면
B의 원소의 총합은 14를 넘을 수 없죠. 얘가 더 클 거니까 14, 14일 때 딱 28인데 얘가 14가 넘으면 얘는 13 미만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13 이하. 그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10인데 이걸 다 더하면 14를 넘을 수 없대요. 그러면 이 A에는 2나 2나 3밖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2하고 3이 같이 들어가도 안 돼요. 2하고 3이 같이 들어가면 이거 다 합치면 1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2하고 3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10 보시면은 어쨌든 B라는 집합 안에는 이 원소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 원소들 등에 더해서 10이 되는 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하고 3하고 5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3하고 7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얘가 2하고 3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져갈 게 없어요. A가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은 A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공집합 아니라 얘는 안 돼요. 그래서 B에는 3하고 7이 들어가야 되고요. A에는 2나 3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얘가 3을 가져갔으니까 A에는 2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끝났죠? 그러면 B라는 집합에는요 2 안에 2 그리고 밖에 3하고 7이 있으니까 B는 2, 3, 7